대망나니. 안녕하세요, 용클래스의 용쌤입니다. 오늘의 클래스는 단시간에 한국사를 한 번에 핥아볼 수 있는 8번째 할국사 시간입니다. 오늘 핥아볼 부분은 고려시대 6번째 시간으로 원간섭기의 상황, 건문세족, 공민왕의 개혁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고려와의 강화 이후 몽골은 중국의 정통 왕조임을 알리며 나라 이름을 원으로 바꾸고 본격적으로 고려의 정치에 간섭을 시작합니다. 당시 고려는 멸망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형태를 유지하고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식민지 시대가 아닌 원간섭기 정도로 배우고 있지만 식민지 시대만큼이나 많은 부분을 원나라에게 강요받아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왕위 계승이나 군사, 외교 등 대부분의 주요한 결정에 있어 최종 결정은 원나라에게 주어졌고 동령부, 쌍성총관부, 탐나총관부라고 불리는 세 곳의 영토를 상실하여 원나라에 통치하여 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종이 죽은 후부터는 고려 왕들은 원나라 공주와 결혼하면서 원나라의 사위, 조금 어려운 말로 부마국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사위의 나라에 맞게 왕실 용어와 관제들이 격화되었는데 네가 나랑 같은 레벨은 아니잖아? 조와 종 대신에 충자를 넣어 충렬왕, 충선왕 등으로 이용하게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나한테 충성하라고. 게다가 겁나 많은 물자들을 요구하며 수십 년간의 전쟁으로 가진 것도 없는 고려를 뜯어먹었는데 역시 잘 알려진 것이 바로 응방과 공려입니다. 몽골은 전통적으로 매를 이용한 사냥을 즐겨 하였고 때문에 고려는 매를 길러서 갖다 바쳐야 했는데 이를 담당하는 응방이라는 기구의 횡포와 폐해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공려는 젊은 여성들을 몽골에 바치는 것으로 원나라에 끌려간 여자들은 큰 수모를 당하거나 노예나 다름없는 힘든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드문 경우로 기황후와 같이 궁녀로 일하다가 황제의 눈에 들어 신분 상승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쁜 건 알아가지고. 공녀는 주로 처녀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공녀로 잡혀가지 않으려고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조혼의 풍습도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고려와 몽골은 원하지 않아도 반강제적 자동적으로 교류가 되면서 각국의 문화가 널리 퍼지게 되었는데 고려에 퍼진 몽골의 문화를 몽골풍, 원나라에 퍼진 고려의 문화를 고려양이라고 합니다. 고려에 퍼진 대표적인 몽골풍으로는 설렁탕 소주, 연지곤지, 장사치, 벼슬아치같이 치로 끝나는 말 등이 있었고 일부 지배층에서는 변말도 잠깐 유행했다고 하는데 몽골에는 고려의 의복, 고려만두, 고려떡 등이 고려양으로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것저것 다 간섭하며 사실상 고려까지 자신들의 지배하에 둔 원나라는 일본까지 욕심을 두게 되고 일천척을 만드시. 수영도 못하면서 고려만 믿고 일본 정벌을 꿈꾸니 이때 설치하게 된 기관이 바로 정동행성입니다. 1,000척에 달하는 배를 만들어 원나라와 고려는 일본 원정을 감행하게 되고 멍 때리고 있던 일본은 초기에 연합군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만 섬나라라는 특성상 정복이 쉽지 않았을 뿐더러 결정적으로 태풍으로 인해 배들이 개박살나면서 결과적으로 일본 원정은 실패하게 됩니다. 이후 일본 정벌을 위해 설치했던 정동행성은 고려의 정치에 간섭하는 내정기구로 남게 됩니다. 원나라의 간섭으로 힘든 시기에 고려에는 또 다른 세력들이 성장하여 자리 잡았으니 바로 권문세족이라고 불리는 자들입니다. 고려 전기부터 있던 문벌귀족의 일부, 무신정권기에 성장한 세력, 원의 세력을 등에 업고 등장한 세력 등 권문세족 내에는 다양한 세력이 공존했지만 그 성격에 있어 대체적으로 친원적 성격이었기 때문에 권문세족은 친원파의 개념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여튼 이런 권문세족들은 음서와 권력 있는 가문들과의 혼인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나대면서 고려를 골치 아프게 하였습니다. 특히나 농민들의 토지를 수탈하여 대농장을 경영하고 양민들을 노비로 만들어버리면서 국가의 재정을 악화시켜 고려의 멸망에 크게 일조하였습니다. 대망나니 나 기철이. 힘든 시기를 버텨내던 고려에게 드디어 기회가 왔으니 원나라 내부에 지배를 당하던 한족들이 군대를 일으켜 원나라에 저항하였고 이런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고려는 원나라에 저항하고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이때 왕이 바로 그 유명한 공민왕이고 공민왕은 원나라에서 10년 이상 볼모로 생활하며 이러한 원나라의 정세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공민왕 역시 원나라의 공주인 노국공주와 결혼하였는데 다른 왕비들과 달리 공민왕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공민왕의 위기에 빠졌을 때도 그를 구해냈으며 둘 간의 사랑 전선도 뜨거워 이에 신난 공민왕은 개혁을 열심히 했습니다. 먼저 고려에 유행하고 있는 몽골의 풍속 등을 금지하고 원나라 세력을 등에 업고 나대는 애들, 대표적으로 기왕후의 오빠, 기철을 중심으로 하는 친원 세력을 대부분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무신, 권문세족들이 장악했던 정방을 폐지하고 원나라에 의해 수정되었던 관제를 원래대로 복구하였습니다. 또한 원나라에 빼앗겼던 화주 지역의 쌍성총관부를 이자춘의 도움을 통해 공격하여 회복하고 내정간섭기구로 남아있던 정동행성을 폐지해버립니다. 한창 개혁에 열내고 있는데 기분 잡치게 하는 몇 개의 사건이 일어나니 먼저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입니다.
홍건적은 원나라 말기에 머리에 붉은 두건을 두르고 봉기한 한족 농민 반란군으로 원나라의 압박에 궁지에 몰리자 고려에 침공하게 됩니다. 반란군이라고 하기에는 그 수가 너무 많고 개경까지 함락되는 위기를 맞았지만 최영, 이성계, 이방실 등의 활약으로 잘 극복해냅니다. 왜군은 간단히 말하면 일본 해적, 루피? 중앙정부의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자 해안선을 따라 우리나라를 더럽게 괴롭혔고 조선 초까지도 우리에게 계속 골칫거리였습니다. 이런 외적의 진입과 더불어 권력을 탐하는 측근 세력의 반란과 검문세족의 저항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갔고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것이 바로 노국공주의 사망입니다. 전쟁에 측근 세력도 잃고 부인까지 사라진 정신 빠진 공민왕은 금수저도 아니고 인맥도 없는 승려 신돈을 등용하여 정치를 일임하게 됩니다. 신돈은 개혁 세력을 키우기 위해 성균관을 중건하고 후에 신진사대부의 주축으로 활동하는 새로운 유학자 세력을 대거 등용합니다. 또한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하여 토지개혁을 실시하였는데 귀족들이 불법으로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돌려주고 신분도 회복시켜주는 정책으로 백성들에게는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권신들은 굴러들어온 돌 신돈의 이러한 급진적인 개혁에 불만을 품게 되며 왕에게 신돈의 부정을 지속적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실제로 신돈 역시 여인들과 어울리고 부를 축적했으며 친위 세력을 형성하고 계속해서 급진적인 개혁을 추구하면서 공민왕과의 갈등이 깊어지게 됩니다. 결국 신돈은 신하들의 짜여진 각본에 의한 영모죄로 처형당하게 됩니다. 이후 공민왕은 직접 정치를 하기로 결정했지만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었고 왕위를 이을 후사를 낳는 문제에도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성적으로도 방탕한 생활을 하며 기이한 행동을 하고 자제위라는 저와 비슷한 미소년 집단을 만들어 보호 및 시중을 들게 하고 진위 세력으로 삼았습니다. 자제위에 속한 사람 중에 하나인 홍윤이라는 자가 공민왕의 후궁인 익비를 임신시키고 공민왕은 이 사실이 궁궐에 퍼지지 않게 하려고 이들을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눈치챈 자제위와 홍윤에게 역관광당하면서 공민왕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공민왕의 시대는 끝났지만 공민왕의 개혁정치 시기에 새롭게 성장한 무인 세력과 신진사대부 세력이 후에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됩니다.